Now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YTN radio 여러분께서는 news show, 지금 Issue and 고품격 People. 시사 프로그램 You can also 이슈 앤 enjoy our 픽트를 content 듣고 on our 계십니다. YouTube channel. 유튜브 보이는 Stay 라디오에서는 tuned. 채팅으로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FM 94.5MHz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프닝에 저희가 주요 소리들 인서트로 전해드리는데 오늘 어제 법사위 자정 상황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여기는 어디일까라고 저희가 여쭤봤죠. 청취자 7251님 국회의사당 어떻게 하셨죠? 자,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또 국민들을 위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국회의 모습들 기대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 보여주시는 아주 묵직하고 또 정치적인 역량이 풍부한 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좀 의회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금요일엔 봄이었다가 네. 월요일엔 또 겨울이 오고 굉장히 경랑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고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했고 안건조정위도 통과했습니다. 지금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2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또 만난다고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뭐 우리 저 청취자들한테 또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냐고 물어보는 정도까지 됐다니까 좀 안타까움이 큰데요. 네. 사실 지난번에 그 여기 나와서 토론하고 그 뒤에 4월 22일 날 금요일이죠, 지난주에. 맞습니다. 잘 4.2 합의가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개혁안 법안이 잘 합의가 돼서 저희도 원만하게 사회국회에서 처리되는 걸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일요일부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과정을 또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하고 통화하면서 됐다 이렇게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급기야 그 4월 22일 날 합의를 갖다가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좀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 의회 정치의 정도고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선회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또 이준석 대표의 그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바람에 자꾸 의혹들을 많이들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워낙 근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이지 않습니까? 170석이 넘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절대 다수 의석인데 워낙 근데 민주당이 검수안박법을 지금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지금 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합의 단계까지 이제 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의안에 대해서 상당한 그 국민적인 반감이 많이 있었죠. 특히 네.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합의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상당한 정도로 좀 퍼졌습니다. 네. 사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당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어떤 70년 역사의 그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그 뒤흔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법안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그 배경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까지 갔었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지금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이라도 우리가 양당이 다시 한번 뭔가 이 토론을 하고 뭔가 민주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서 뭔가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위장 탈당에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완전히 묵살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고문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방탄입법을 결국은 4월 중에 하겠다는 결국은 이제 입법 독재를 네. 지금 하겠다는 그런 입법 독재. 의지 참 제가 결국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패배한 그런 이유도 사실은 이러한 일방적인 네. 입법 알겠습니다. 독주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행태를 아직도 못 부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반론은 제가 윤관석
의원님께 또 여쭤볼 텐데 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안이 결정된 게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건데 왜 최고위에서 뒤집지?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그 정당 간의 어떤 합의를 했다가 네네.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다가 네네. 또 의총을 거쳐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네. 했다가 또 사실 그것이 뒤집히는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말고도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물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경우가 여러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특별히 어떤 뭐 이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워낙에 중대한 법안이고 또 국민의 어떤 권리 보호나 네네. 어떤 이런 범죄 수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의총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또 국민들의 어떤 이 민심을 고려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안건 조정위를 놓고 사실은 비판이 많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탈당 등의 여러 과정들이. 근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시간 끌게 한다.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 뭐 위장 탈당 문제라든지 안건 조정이 무력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4월 20일 합의 이전에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회가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해서 그 4월 22일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윤영수 의원님 말은 딴 건 다 존중하고 다른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엎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 더군다나 네. 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니,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원구성 협상을 했다라든지 어떤 뭐 특검 도입에 대한 뭐 이런 걸 한다. 이럴 때 되게 합의를 하고 가서 잠정 합의한 이후에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 붙입니다. 네네.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는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가서 의원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4월 20일 날 오전에 저희보다 먼저 네.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추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도 네. 환영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행정부를 책임질 쪽과 이걸 합의했던 당사자인 당 쪽에서 의총까지 해서 다 합의해 놓은 것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뭐 헌법 가치 수호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하고 통화하면서 윤심을 넘어서 한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변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합의가 번복이 됐거든요. 저는 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깨고 일방적으로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건 조정위와 법안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진행 과정에서 법사위원도 아닌 의회 국민 지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와서 거의 네. 난장판 비슷하게 만든 것은 이게 오히려 선진화법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자성하고 전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합의 정신. 강행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행을 해서라도 막아야겠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신 거죠.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럼요. 예. 예, 이 법은 이제 원천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제 한 정당 안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의원들이 그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법률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피해나 어떤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원천적으로 이 법을 처음 논의했을 때부터 사실 국민적인 반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도 국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러한 지지자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제기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그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이 법은 정말 상당히 어떤 국민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해서 볼 때 맞지 않는 법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또 정의당과 그 협상을 네. 하면서 더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네.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이제 보안 수사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 그러한 부분이 당초에는 그래도 사건의 어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좀 넓은 네. 광범위한 부분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했다면은 지금 수정된 안건을 보면은
해당 사건과 이제 동일한 그런 네. 사건의 범인 내에서라고 하는 식으로 돼서 아주 이제 한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축소됨으로써 네. 사실상 그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그러한 어떤 경우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떤 국민 이 정권 말기에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해서 통과시킬 만한 것이냐. 저는 그 국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안을 바탕으로 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네, 이제 원안이 아니라 합의안, 그 합의안입니다. 22일 합의안인데 자꾸나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네. 좀 수정을 해야 된다. 합의안에서 다시 이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수정하고 내용은 있는 뭐 거죠. 그렇게 너무 일방적 해석한 네. 거고요. 원래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고 네, 박병서 국회의장도 이 합의안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국민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해라는 취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추가된 것이 오히려 검찰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선거 사범에 관해서 특히 이번에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연말까지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보완을 사실상 했습니다. 정의당도 네.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홍준표 지금 그 전 대선 후보이자 대구시장 예비 지금 후보, 네. 후보자로 후보시죠. 되신 분은 새로운 사법 질서에 검찰이 순응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사법 질서는 갑자기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국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법안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들 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점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총까지 된 거를 인수위까지 수용하겠다고 네. 의사를 밝힌 걸 뒤집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선자가 무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 그 검수완박은 뭐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선자로서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무리한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현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런 부분을 다해서 공공연하게 아주 강하게 이걸 절대 반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현재 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내정자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발언과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데요. 이 얘기 좀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 2시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했는데 두 분 의원도 뭐 삼선에 당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대표들 가면 이 얘기 할 것이다. 좀 미리 저희 뉴스 채널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윤 의원님부터. 일단 이 법이 이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들어가면은 그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합의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지금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합의안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인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대폭 축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수정 제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지 설명도 않습니다. 그건 있으신데요.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제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합의를 해도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또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합의해 놓고는 의총 통과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번복됐기 때문에 파기됐기 때문에 이런 저에 대한 걱정들을 갖다가 저희는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급하게 한다 어떻게 하지만 지난번 합의사항에 4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 이것도 명확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건 다 받아들였고 국회의장이 존중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4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라는 그런 합의 정신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분 남았는데요. 아마 각 원내대표분들께서 이 얘기 듣고 들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계속 파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총리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차후 내각들을 현 김부겸 총리가 제청해야 될 것 같은 우려도 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세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 상황, 지금 인사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뭐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인준을 가지고 무리하게 뭐 흠집을 내거나 발목 잡기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연기가 5월 초로 되지 않았습니까? 2월 네. 3일로 됐는데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파행령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총리 그 후보자가 성실하게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갖다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청문위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100지에 가까울 정도로 자료를 내지 않다. 이번에 총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운 정부 1초대 총리가 되겠고요. 또 내각 추천권을 다 갖겠다. 네. 이렇게 해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고 당선자도 거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그 김현장 고문이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있으면서 이런 댓글로 뭐 40억 받았다는 그런 점들 또 그 외에도 개인 시상이나 또 그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변동 뭐 업무 내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갖은 이유를 대면서 이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꼼수 방식으로 국무총리 청문회를 치를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는 성실하게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에 성실한 그 태도를 보여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면 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민주당이? 저희가 그걸 전제하지는 않고요. 그 네네. 상황을 갖다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네. 국민적인 어떤 그 눈높이와 또 실제 한덕수 후보자의 그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답답한 면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172석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다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결국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정상적인 어떤 임용 절차를 지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새 정부의 어떤 출범에 타격을 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전제된 그런 좀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정세균 총리나 전 총리나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보면은 저희 당에서도 사실 자료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네. 보통 토탈 전체가 뭐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는데 네.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1000건 이상의 그런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1970년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그 정부의 이제 공무원으로 임명될 당시에 그 1970년대부터 받은 공무원 급여 그런 명세를 다 내놔라. 그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부분을 안 내놓으면은 백지 상태로 내놓는다. 이렇게 이제 또 타박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발목 잡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자료를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네. 꼭 필요한 자료라면 내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수십 년 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정상적인 어떤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자료 제출 네. 부담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됐어요. 예, 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십 년 전에 그 없는 자료를 내는 걸 가지고 명분 삼아서 청문회를 갖다가 타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는 그 공직에 한 15년 정도의 이제 공백이 네. 있습니다. 민간에. 그래서 그 사이에 법률에서 김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법무로서 좀 이해 안 가는 고액의 그 잡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또 15년 사이에 많은 또 정책적인 사회적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그 방향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이 현안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정책 능력 그다음에 본인이 공직과 공직 이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정말 요즘에 검증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그 자기 관리를 잘 했는가 국민들의 네. 신뢰를 받을 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연치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그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자료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두 건 그런 참고 자료 요구한 걸 과장해서 이런 걸 어떻게 내느냐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는 건 넘어가지 않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제 엄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엄살. 하고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당당하게 제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무리하게 발목 잡거나 청문회를 파행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안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얘기로는 좀 코너가 다른 여타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인 토론과 좀 달리 국민들께 좀 기분 좋은 미소를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즉석에서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검찰 선진화법 여러 가지를 놓고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 이거 아닐까요라는 정의 말씀과 함께 못하신 말씀 각 1분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부터 먼저 주시죠. 제가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어떤 제가 택시를 이용을 했어요. 네네.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택시를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가장 평균적인 그런 어떤 네네. 우리 국민의 모습이죠. 서민이죠. 네.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다. 아, 정직하다. 굉장히 정직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시다 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 느낌이죠. 네. 대화를 통해서 받는 느낌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의 어떤 가장 평균적인 또 우리 네. 국민의 어떤 눈높이가 아닐까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러한 분들의 어떤 이 눈높이에 우리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정치인들이 네. 결국은 그 정치인과 그 정당은 눈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했었습니다. 정직 공직자에게 뼈처럼 와닿는 말입니다. 윤 의원. 네, 요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스포츠 경기가 폭발적으로 좀 다시 관심이 많이 열리고 들어갑니다. 축구도 시작했고 야구도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축구 동호회나 야구 동호회 가보면서 네. 룰을 잘 지키는 것들이 이제 이 작은 동네 경기도 얼마나 중요한 건가. 네. 거기서는 반칙이나 특권이나 부당한 편먹기나 이런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소통되고 양해되면 몰라도 정치에 바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작은 지역에서 주말에 열리는 경기를 잘 지키듯이 네. 우리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큰 무대에서 정말 공정하고 특권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윤관석, 윤영석 두 분 의원 말씀드리면 왜 싸우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